수학 강사입니다. 그럼. 왜? 너무 아재 수학 같아요. 강사입니다. 수영이가 안 해왔답니다. 뭐라 그래? 뭐라고 해 그거? 인트로도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바로 시작해요, 영상이. 감성은 없어. 아무리 보지 말고 가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랑 다른 거. 아까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 봐봐. 어디 블록이야? 아래 블록이야. 자, 여기 무슨 축?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봐봐. X축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지. 하나, 둘, 세 가지잖아.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니까 될 수가 없어.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그치, 만나는 거 하나 있지. 해가 존재하는 거지. 이것도 안 돼. 이해됩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거 없으니까. 얘만 생각하는 얘기지. 판별식 연구는 어떻다?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반대로. 그 판별 쓰면 뭐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해서 또 범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3번. 63번에 보면 63번의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고차 개수에 뭐가 있다? 미지수가 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최고차 함께서 미지수 x가 몇 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항상 무슨 축보다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봐봐. 아래 블록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안 되죠? 아래에 있는 거 만나는 거 있죠? 안 되죠? 아래에 있는 거 없죠? 이거 되죠? 즉 얘일 때는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두 번째, 최고차 한계수가 0보다 작을 때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자, 아래에 있는 거 있죠? 맞아요?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아래에 있는 거 있죠? 계속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거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세 번째, K가 뭐일 때? 0일 때. 자, 0을 넣으면 얘는 사라지지만 얘는 사라져. 얘가 남지. 몇 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범위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얘만 좀 따지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해서 구할 수 있겠죠? 답은 너희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유형 14도 보면 자, 봐봐.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같거나 작다인데 여기에 해가 오로지 뭐밖에 없대?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근이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뭐다? 그렇지, 충분히 가능했어.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뭐이? 2인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제곱인 10이어야 되겠지? 그게 a, b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근이 하나만 있던가 하나만 안 갖는 경우는 다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0번 똑같은 표현이죠. 미안해, 13번이 아니라 64번이네. 65번 같은 표현이죠.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가 0보다 크다가 x가 뭐가 아니야? 3이 아니야. 아주 독특한 근이 나왔죠. 얘는 무슨 근이라는 얘기야? 중근. 맞아요? 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다 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그래프를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자, 66번 갈게요. 자, 66번을 보시면 자, 유형 15인데 자, 얘가 이제 반대로 뭘 가질 때? 해를 가질 때야. 이번에는 x 4x 제곱 마이너스 9의 k 플러스 3의 x 플러스 0보다 작다. 자, 일단 어디로 블록입니까? 아래 블록이죠. 자, 해가 있어야 돼. 이게 뭐 모든 실수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
x축보다 아래 있는 거 있어 없어? 이거 괜찮지? 그 다음 접할 때 보자. x축보다 아래 있는 거 있어 없어? 이거 안 되지? 그 다음 요것도 당연히 x 아래 있는 게 없죠? 이거 안 되겠지. 얘만 해당된다는 얘기지. 즉 판별식 연고도 어떻다? 크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함에서도 답구하면 되겠죠. 67번 얘도 마찬가지야. 67번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부등식이다라는 걸 포인트를 가져가야 돼. 자, 해가 뭐하도록? 존재하도록이야. 최고치 한계수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R을 블록이고 X축보다 어디 있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만나거나 아래 있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있어 없어? 이거 괜찮지? 이거 있어 없어? 있지. 이거 괜찮지? 이거 있어 없어?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디로 불러? 위로 블록이지? 요거 아래 있는 거 있죠? 얘도 접하는 것도 아래 있는 거 있죠? 안 만나도 아래 있는 거 있죠?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얘기야. K가 음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세 번째, K가 뭐면 0이면 0, 0, 0 뭐한데? 마이너스 2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 맞습니까? 답에 0도 포함해서 써줘야 된다. 무슨 말이 됐니? 여기서 범위 한번 구하는 거 니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자, 유형 16. 유형 16은 이건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68번을 보시면 자, fx와 g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자, 문제 봐봐. fx가 큽니다. gx는 자, fx가 몇 참수입니까? 2참수지. gx가 몇 참수입니까? 1참수지. 일단 크든 작든 같든 간에 무조건 만나는 x값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3에서 만나는 거지. 거기는 2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페이크입니다. 자, 근데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대? fx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몇 참수보다 몇 참수가 위에 있는 거? 1차보다 2차가 더 위에 있는 거를 보면 이게 더 위에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가 맞나요? 따라서 바깥범위, 사이범위 바깥범위에 대해서 마이너스보다 같거나 작거나 3보다 같거나 크다로 써주면 되겠네. 여기서 원하는 범위는 이건데 이 범위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의 범위래. 자, 얘네 장난이죠. 이게 뭘로 봤을 때? 등호로 봤을 때 두 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3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잖아.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고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인데 그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이러면 다 어떻게 보는 거야? 근각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에서 답을 구해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럼 자 69번을 가봐요. 이해되고 있어요? 안 된 것 같은데. 왜? 됐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이렇게 얘가 문제 잘 보자. 얘가 이 부등식의 근이래. 그럼 이 부등식의 근이 얘가 나오니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 거야. 그게 어디로 불러오냐? 아래 불러서 바깥 범위가 나오는 이런 얘기잖아. 이게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 x축과 만나는 게 얘와 얘니까 두 분이 나온 거잖아. 등호로 바꿨으니까. 근각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자, 그다음. 자, 69번. 자, 69번은 요것만 너희들이 잘 분석해 보면 돼요. a 빼기 p의 x 제곱 더하기 b 빼기 q의 x 더하기 c 빼기 r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이렇게 봐야 되냐? ax 제곱 bx c를 놔두고
px 제곱 qx r로 분리시켜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근데 문제 보니까 얘가 문제에서 무슨 함수를 했어? fx가 얘는 무슨 함수를 했어? gx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fx와 gx를 보면 일단 어디서 만납니까? 마이너스 1과 어디서 만납니까? 3에서 만나죠. 자, 요게 f고 요게 g야. 자, 누가 더 커야 돼? g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바깥 범위야, 사이 범위야? 사이 범위에 나와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3사인다 이렇게 써주면 답을 구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지금 부등식의 특징은 전부 다 무엇을 그려내고 있어? 그래프를 그려내서 축과 일치관계를 끊임없이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수연이 왜? 왜 얘기했는데 이게 앞에 있는 저 예빈이보다 내가 좀 더 잘할 거 같아. 좀더 많이 넣었는데. 이제 나와 있잖아.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여기서 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하면 이거 이항시킨 거야. 아니 요식이 나와 있잖아, 소율아. 요식이. 어? 요식이 나와 있잖아. 요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정리 안 됩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px 제곱이지. px 제곱을 이항시키고 얘도 마이너스 px를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2항시키고 그랬더니 이게 fx, gx 문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70번 70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어떻게 만나래? 적은 단점이야. 한 줄 만나던가 두 줄 만나던가. 그럼 두 식을 몰아놓고 갖다 놓고 뭐해서 이항시킨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71번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의 그래프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대놓고 나와 있어. 지금 근이 못 도는 거래. 2차 함수가 1 또는 3이래지. 식을 일단 만들어야 돼. 이거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앞에 지금 없었으니까 근이 1 또는 3인 거잖아. y절편이 뭐야? 3이잖아.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fx는 a에 x-1, x-3 여기다 몇 콤마 몇을 대입해서 0,3을 대입해서 a도 찾겠죠? 그 fx가 주어진 거야. 근데 그 fx가 직선과 뭐하도록? 만나도록이란 말은 위에 있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이란 말과 같은 말인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갖다 놓고 이항시킨 판별식 경우도 어떻다? 같다. 됐죠? 자, 72번 봐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바깥 범위야,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2차 함수가 1점보다 위에 있는 거는 이쪽이죠? 요거에 만나는 x값이 뭐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과 뭐다라는 얘기야? 2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몰아놨을 때 갖다 놨을 때 그럼 2항식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못 도는 거다? 마삼 또는 2가 해서 2차 방정식 문제로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넘겨서 73번, 74번 어디를 풀어보시고요. 자, 유형 18 별표 치세요.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x값의 범위가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냥 항상 독립하거나 뭐 그런 걸 찾잖아.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75번 같은 문제는 문제의 특징이 뭐가 생긴 거냐면 x가 3부터 5까지 잘렸다라는 특징이 생겼어. 다른 데는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봤을 때 요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얘기가 된 거야. 잘 봐. x
x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공식이 뭐였어? 꼭지점의 x좌표 찾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한번 해볼게. 자, 어디로 불러? R을 불러. 자, 가운데 꼭지점의 좌표를 찾읍시다. 마이너스 2분의 b가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고 알 수 있지. 얘를 왜 찾았냐면 그래야 얘를 자를 수 있는 기준이 돼. x좌표가 2지. 그럼 3부터 5는 이 꼭지점의 x좌표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3부터 5까지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거야. 그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란 얘기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볼 필요가 없다. 여기서만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전체를 다 봤다면 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얘가 다 똑같아서 똑같아. 무슨 축보다? x축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봐봐. x축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항상 x축보다 아래 있으면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위에 있어야 되겠지? 이게 가정유품이 누구야? 얘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겠지. 또는 뭐 해도 돼? 만나도 어쨌든 만나거나 아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항상 얘보다 아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즉 이 말은 이 식에 뭘 대입했을 때 5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0이거나 또는 무슨 수란 얘기인 거야?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 됐어요?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 값이 음수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는 x축과 만나는 상황에는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얘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아닌 거야. 자, 그러면 5를 집어넣으시면 뭐야?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했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게. 76번은 너희들이 해보시고 77번을 해볼 거야. 자, 77번 별표천하 어렵습니다. 77번 문제. 자, 0부터 x가 1 사이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요. 얘는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어디로 블록입니까? R로 블록이야. 뭘 찾아야 된다고? 꼭지점 x좌표를 찾아야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는 뭐야? 문제가 생겼지. 얘는 꼭지점 x좌표가 정확하게 뭐였어? 2였기 때문에 3부터 5가 정확하게 이렇게 잘린 걸 알고 있지. 근데 얘는 뭐기 때문에? a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린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등장할까? 세 가지. 첫 번째는 얘보다 어디서 잘릴 수 있어? 왼쪽에서 잘릴 수 있겠지. 첫 번째 케이스. 더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렇게 잘린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1이 a보다 뭐 할 때야? 작을 때가 첫 번째 케이스인 거야. 그럼 자, 그 상황일 때 항상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얘 점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 점은 무슨 수여야 돼? 양수가 돼. 이게 x축이 이렇게 생긴다니까 양수가 된다 이런 얘기겠지. 항상 위에 있으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뭘 대입한 게 1을 대입한 게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a는 작습니다. 3보다인데 계속 작을 수는 없고 5보다 커야 돼. 1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 첫 번째 케이스 범위 구한 거야. 됐나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꼭지점의 x좌표가 a고 두 번째는 어디서 잘려야 돼? 오른쪽에서 잘리는 게 두 번째 케이스겠지. 0부터 1. 그럼 요거는 a가 0보다 뭐한 경우야? 작은 경우지. 네. 그치, 0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라는 얘기인데 항상 x축보다 크다니 이번에 누굴 갖다 집어넣은 게 0을 갖다 집어넣은 게 무슨 수야 된다? 양수야 된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지. 근데 계속 커질 수는 없고 뭐보단 작아야 돼? 0보단 작다. 두 번째 경우가 나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가운데 꼭지점 x좌표가 a인데 세 번째는 0부터 1이 어떻게 잘려? 이렇게 잘리는 게 세 번째 경우겠지. 그러면 얘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0부터 a가 1 사이인데 제가 여기 등호 안 넣었지? 여기 등호 안 넣었지? 여기 넣어주면 돼요. 중복되지 않게 넣으면 되니까. 자, 근데 누가 제일 작아? a를 대입한 게 가장 작은 거지.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된다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0보다 큰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거니까 바깥 범위 사이 범위 5와 5 사이야?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인 거지. 얘랑 얘를 짝꿍해야 되는데 얘 범위 안에 얘가 있는 거지. 얘를 쓰면 되는 거야. 됐죠? 얘 범위 안에 얘가 있는 거니까 공통 범위니까 그럼 최종 정답.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면 되는데 잘 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왔어? 근데 다시 0부터 어디까지 가래? 근데 다시 1부터 어디까지 가래? 그럼 따라서 정답 뭐라 쓰면 돼?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 이렇게 답을 완성하면 된다. 어려운 문제. 꼭지점의 x좌표를 알 때는 정확하게 자르는 게 결정이 됐는데 모를 때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몇 개를 나눠서 3개로 나눠서 반드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너의 경우 나오는 거 하면 아프니까 머리가. 그 다음 유형 19. 자, 뭐가 나옵니까? 연립부동식. 니들이 풀어. 근데 습관하들한테 항상 연립부동식 각각을 푼 다음에 뭘 그려서?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범위 찾는 거 연습해야 돼. 자, 유형 20. 요거는 널리 해보시면 됩니다. 조술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니고 아니고. 자, 왜안 보이는데? 전유지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4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네. 4시 다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다시 실버를 몇 번이 몰라. 뭐? 어? 아, 선생님이 잘못 봤다. 아니, 잘못 본 게 아니라 1은 포함 안 하네. 그럼 여기에 구멍이 뚫려야 되거든. 그럼 여기를 있더라도 어차피 얘는 포함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등호가 들어가야 돼. 3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 거야.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거 등호로 붙이고 풀었네. 미안합니다. 자, 4시까지 들어오는 걸로. 유형 10분 안 해요? 유형 19 너희들이 하세요. 네. 자, 유형 20도 자네들이 푸세요.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자, 유형 21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진도 나가는 만큼 숙제예요. 당연하죠? 와. 자, 82번 봐봐요.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요.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kx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큽니다. 해가 뭐하래? 존재하지? 자, 연립 부등식의 풀이는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무슨 범위를 찾는 거다?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다.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통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자, 인수분해가 되죠. 3, 4, 12 마이너스 따라서 4의 범위 바깥 범위 4의 범위 x는 뭐부터 마이너스 4부터 뭐 사이가 3 사이 이렇게 일단 구해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k제곱 빼기 16은 뭐와 뭐의 곱이야? k 플러스 4랑 k 마이너스 4의 곱이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2k 나왔나? 나오죠. 얘는 4의 범위야 바깥 범위야? 바깥 범위야. 야, 근이 얘 또는 얘인 거지. 그 바깥 범위라는 얘기는 x는 k 빼기 4보다 작거나 x는 k 플러스 4보다 크다라고 써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럼 자 이제 뭘 그려서 수직선을 그려서 자 얘는 바깥 범위지.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k 빼기 4는 어디 있어야 돼? 그 왼쪽이라는 건 마사보다 더 어떤 쪽? 작은 쪽에 k 빼기 4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그럼 k 플러스 4는 어디 있어야 돼? 3보다 오른쪽에 k 플러스 4가 이렇게 있어야만 공통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따라서 k의 범위가 나온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상황이야. 따라서 k는 작아요 뭐보다? 0보다. 자, k는 커요 뭐보다? 마이너스보다.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k가 0이 나온 거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등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돼? 등호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 그 생각해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지. 그 말을 봐봐.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 x는 뭐보다 작다? 마사보다 작다가 된 거야. 맞니? 그럼 잘 봐. 마사보다 작고 마사보다 커.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해가 없는 걸 찾는 거야? 있는 걸 찾는 거야? 없는 걸 찾는 거니까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공통범위가 없지. 들어가도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다시 얘도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3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공통범위 없지.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서 답도 등호를 붙여서 정답을 쓰겠다. 이렇게 결과를 내셔야 된다는 거. 네? 뭐가? 어디까지를 이해 못했어? 이해했어. 여기 등호 들어간 것까지 됐어? 그걸 모르겠어. 등호가 봐봐. 너 해 없는 걸 찾는 거야? 해 있는 걸 찾는 거야? 왜 없는 거? 그렇지. 등호가 들어갔어.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그럼 얘가 마4가 된 거지? 그럼 너 생각해봐. 마사보다 작고 마사보다 커.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보통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됐어요? 말이 안 되게끔 만들려고 한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83번 너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푸는 거 앞에 다 했으니까 질문 없었으니까. 자, 84번 별표 유형 22의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선생님이 다 해줄 거야. 천천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식 인수분해하면 1과 3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바깥 범위, 사이 범위, 사이 범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x가 뭐 사이야? 3, 4, 6. 빨리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일단 돼요라고 대답하면 돼. 인수분해 안 될 리가 없어. 무조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자, 봐봐. R블록이면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고르는 건데 얘가 A고 얘가 O일 수 있지. 근데 얘가 O이고 얘가 A일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가지로 써줘야 돼. 첫 번째는 A부터 X가 O 사이일 수도 있고 또는 뭐부터? O부터 X가 A 사이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래? 4개가 되도록 하래.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래.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야 5보다 크다가 돼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인데 5보다 크다가 돼버리면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어쨌든 공통범위 정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선택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이제 뭘 그려야 돼? 수직선을 그려서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표시를 해주시고 자 얘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 5까지밖에 못 가. 그럼 일단 5까지 왔고요. 그럼 A까지 내려가야 되지. 맞습니까? A까지 여기 내려와야 될 거야. 근데 요 공통범위가 생겼지. 근데 이 공통범위의 정수가 몇 개 있대? 그럼 봐봐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일단 3 들어왔지. 그 다음 누구도 들어가야 돼? 2, 그 다음 1, 그 다음 0까지 들어가면 몇 개 들어간 거야? 4개 들어간 거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러니까 0과 뭐 사이에? 마이너스 1 사이에 A가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범위를 뽑아내면 된다고. 이해됐나요? 안 됐어요? 다시 설명해줘? 됐어? 최희야 됐어? 안 됐어. 자, 뭐보다 작다고? 5보다 작다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나도 몰라. 근데 이 공통범위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일단 3 있잖아. 누구도 있어? 그 다음 0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 떨어진 A 떨어질 건데 A가 어디 떨어져야 돼?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A가 이렇게 떨어져야 그래야 공통범위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게 되는 거야?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 안 됩니까? 했는데요. 이거 아까 안 됐다며. 아니, 네. 됐어 안 됐어? 다 됐어? 안 된 사람 있으면 푸천해서. 자 그럼 봐봐. A의 범위가 뿅 나온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등호가 들어가냐? 여기 보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다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과 A가 어떻다는 얘기야?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그 여기 공통범위는 누구도 들어가게 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정수가 4개야? 5개가 돼버리지? 아니 그런 거 안 했어.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여기 들어간 다음에 A가 뭘로 바뀐 거야? 0으로 바뀌었지. 여기 공통범위 0까지 들어가는 거지. 0까지 들어가도 괜찮지. 그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재밌죠? 네. 자, 재밌죠, 소율아? 네. 뭐야? 자, 이거 또 해보자.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가 되도록 하래? 3개가 되라고 했죠? 네. 자, 인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깥 범위, 사이 범위. 마이너스 1부터 x가 뭐 사이야? 4 사이고. 자, 인수이 되죠? 2a 마이너스 a 붙이면 되겠네. 얘도 사이 범위지. 근데 그 사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a까지인지 혹은 뭐부터? a부터 x가 마이너스 2까지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잘 봐. 어쨌든 공통범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인데 마이너스 2가 작다고 공통범위 생겨 안 생겨? 얘는 돼야 안 돼? 이렇게 판단하라고. 얘를 쓰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이제 뭘 그려서
수직선을 그려서 몇 번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선생님도 똑똑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 나도 잘 못해. 물론 이제 너네들보다는 똑똑하긴 한데 아우 나도 어려운 거 싫어해. 잘 봐. 뭐부터 출발해?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을 하지. 그럼 어디까지 올 거야? A까지 갈 건데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수 X가 몇 개여야 돼? 그럼 일단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공통범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하나 있고 그 다음 0, 그 다음 1까지만 들어가야지. 2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렇다는 얘기네. 1과 2 사이에 A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지. 그래야 공통범위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간 거야? 3개 들어간 거니까. Everybody okay? 그럼 우리 일단 답이 나왔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지. 중요한 건 뭐라고? 등호가 들어가냐라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1에 등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2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A가 뭐랑 같은 상황? 1과 같은 상황인데 A가 1과 같은 상황인데 1까지는 들어가도 되잖아. 등호가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게 2가 돼버리면 2까지 들어가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겠군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니네 보기에 등호가 둘 다 없는 거, 한쪽에만 있는 거, 이쪽에만 있는 거 다 들어있겠지 보기에. 얘도 봐봐. 보기가 지금 다 1과 2 사이 있는 것만 일단 골라내면 1번 아니면 2번이지. 근데 등호의 존재가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라고. 이해했어? 됐어 안 됐어요? 그러면 86번은 선생님이 안 해줘도 되겠죠? 이거 한번 연습해봐.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 자, 87번 별표. 왜 별표일까? 그렇지. 니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90번 별표 쳐놓고 그 위에 쓰세요. 닮음. 중학교 닮음 다 배웠어? 안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죠? 선생님이 해줄 문제는 89번밖에 없어. 자, 90번 너희들 한번 고민해봐. 90번 근데 15랑 15지? 이거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너희들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89번 너희들 좋아하는 무슨 문제입니까? 여보세요? 그치?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 문제가 나왔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여기까지. 지금 안 더운 사람. 나 수현이 지금 약간 추워. 그치? 추워? 네. 더워서 여기? 아니? 적당히 적당히. 나도. 나 이미 더운 것 같은데. 네. 끄고 창문 여는 것도. 쉬운데? 네. 네, 줄였어. 자, 봐. 다시 한번 얘기해. 농도는 뭐라고? 비율. 전체분에 해당되는 양을 찾는 거야. 자, 4%의 소금물 150g의 분석부터 하자. 자, 여기서는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냐면 생각을 해봐. 150 안에 소금이 네모만큼 들어있다라고 하자. 근데 얘가 몇 퍼센트여야 돼? 4. 그럼 100분의 4개만큼 들어있다는 비율 관계인 거지? 됐어요? 그럼 네모를 구하면 네모는 100분의 15, 150 곱하기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니? 그럼 0 하나 없어지고 5, 3, 15, 5, 20, 2는 4, 6이네 6. 아, 네모는 소금은 6이 들어있구나. 한번 내야죠. 자, 여기에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뭐야? 똑같은 문제잖아. 여기에 10%의 소금물을 섞을 건데 10%의 소금물 몇 g인지 알아 몰라? 그 뭐라 둘까? X g이라고 놔보자. 그럼 또 봐봐. X라는 거 안에 네모만큼 세모라 해줄까? 네모 했으니까 세모만큼 들어있는데 얘가 비율값이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인 거지. 세모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합니까? 0.1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또는 그냥 0.1에서 말고 문화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 그냥 10분의 x 이렇게 표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아, 요게 바로 소금의 양인 거지.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전체가 몇이야? 150에 얼마가 추가됐어? x가 추가된 게 전체지. 그 중에 소금은 6에다가 얼마큼 추가된 거야? 10분의 x만큼 추가된 거지. 그게 몇 퍼센트 이상? 100분의 6 이상. 몇 퍼센트 이하? 100분의 8 이하다라고 둬서 곱하고 곱해서 얘는 사실 2차가 몇 차야? 1차 연립 분식을 풀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넘기세요. 자, 22쪽에 유형 24 왕별표. 24예요. 그다음 유형 25도 왕별표. 요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 문제는 단원을 막론하고 계속 나와. 이번에 나왔지? 뒤로 넘어가면 공통수학 2에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거기 나올 수 있겠구나. 평면좌표가 있으니까. 2학년 올라면 대수 배우죠. 대수에서도 나와. 그 다음에 대수 다음에 미적분이냐? 미적분 배우면 미적분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한번 배워두면 졸업할 때까지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나중에 답을 도출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리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하죠. 눈은 이제 반짝반짝하고 봐야 돼. 네. 알겠지? 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판별식을 배웠지. 그거 우리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는 근의 종류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잘 들어. 우리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 근의 조건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거를 왜 하냐면 근의 조건을 통해서 개수를 확인하는 거야. 사실 근의 뭘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뭘 찾는 거라고? 개수를 찾는 거야. 개수 값이 될 수도 있고 개수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됐죠? 그럼 첫 번째로 배웠던 게 근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근의 종류를 언급해 줄 거야. 근데 이건 이미 니들이 알고 있어. 근의 종류는 3개밖에 없거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던가 두 번째는 중근,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의 조건이 주어질 거라고. 이런 근의 조건을 우리는 지금부터 근의 뭐라고 부를 거라고? 종류라고 그냥 부를 거라. 그러면 이런 근의 종류가 나오면 너희들은 뭘 쓰는 거야? 그렇지. 판별식 0보다 어떻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야? 하나 둘 셋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 하나 둘 셋 b제곱 마이너스 개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의 조건을 통해서 개수들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라고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 아는 거지? 이게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는 근의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거든. 어떻게 디테일하면 근의 부호에 대한 언급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근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도 언급을 해줄 거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근이야, 두 근이 모두 음근이야,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이렇게 언급해 줄 거라고.
그럼 너희들은 이런 조건을 통해서 또 뭘 찾아내야 돼? 개수를 찾아내는 관계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잘 봐. 부호라는 거는 양수냐 음수냐를 논하는 거지. 근데 니네 양과 음은 어디 수에서만 논하는 거냐면 실수에서만 논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두근이 만약에 무슨 근이라면 화근이라면 부호를 논할 수 있어 없어? 야 잘 들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나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는 부호를 논한다는 거는 무슨 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실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동의했어? 동의한 거지? 오케이. 하나님 잘 들어. 이제 너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자, 근의 부호는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두 근이 모두 양근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무슨 근입니다? 음근입니다.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개수에 관련된 식을 뽑아내야 돼. 자, 하나님 이해됐다고 했으니까. 자, 두 근이 모두 양근이야. 판별식은 어때야 될까? 0보다 커야죠. 크거나 같아도 되지. 네. 같은 양근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하나님 잘 들어. 두 근이 모두 음근이야.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이래야 돼? 아니요? 동의한다며. 뭐가요? 부호를 논한다는 거는 일단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고. 실근. 근데 왜 0보다 작아? 아니에요.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아. 나는 지금 부호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 나는 지금 부호를 논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뭐니까? 실근. 실근이니까 전제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럼 자 다시 하나님. 네. 두 근의 부호가 달라. 네. 판별식을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제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라고. 네. 부호가 같든 다르든 양근이든 음근이든 네.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고. 실근. 그럼 얘가 다르든 말든 간에 부호를 논하려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요. 얘 갖다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네. 그렇지 다르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이 되게 조금 이상했던 거야. 그치? 그렇죠. 얘가 양근이든 음근이든 다르든 간에 일단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얘는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준 것 뿐인 거야. 네. 자 이제부터 뭘 논할 거야? 부호를 논해 볼 거야. 그럼 이제 전제 조건 실근을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부호는 어떻게 논하냐면 부호는 근각에서 관계야. 네. 생각해봐. 둘 다 모두 무슨 근이라면? 양근이라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요. 커야 되겠지. 두 근의 곱은 어때야 될까? 커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따지면 돼. 네. 그러니까 근각의수 관계로 부호를 논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근이야. 합은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곱은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되겠지. 오케이. 자, 두 근의 부호가 달라. 합은 어때야 될까?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 양수 쪽이 크면 양수고 음수 쪽이 크면 음수겠지. 네. 근데 부호는 어때야 돼? 작아요.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류를 논할 때는 즉 실근이냐 호냐 논할 때는 뭐만 따지면 돼? 판별식만 따지면 되는데 특히 요 실근인 상황에서 근의 부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면 판별식과 합과 곱까지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됐죠? 근데 잘 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주면 잘 봐봐. 니네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해? A분의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하지. 네. 맞습니까? 네. 판별식은 어떻게 했어? 이거지. 야 근데 봐봐.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일까? 반대다. 그럼 A와 C를 곱하면 0보다 어때?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이게 무슨 수야? 얘도 무슨 수야? 무조건 뭐보다 커?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얘를 따지게 되면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얘를 따지게 되면 얘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서 얘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럼 결론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한다면 뭐만 따지면 돼? 두근의 곱이 0보다 어떻다? 작으면 얘도 자동적으로 따지게 된 거야. 얘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식상해 안 식상해? 굉장히 식상하지. 두근의 곱만 따지면 굉장히 식상하잖아.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힌트를 얘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합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구할 수 없지만 이런 조건이 주어져. 야,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의 대소관계를 알려줘. 그럼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고 하면 생각해봐.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떨 것 같니? 크겠지. 만약에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고 하면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떨 것 같아? 작겠지. 만약에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합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요거까지 추가적인 힌트가 주어지기는 한다. 부호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가 볼게. 자, 91번 봐봐. 요거 뭐 하는 거야?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 자, 찍지 마. 이따 한꺼번에 찍어. 91번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의 x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 콜 0이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을 갖는데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래. 부호를 얘기해 준 거지. 그럼 부호를 논하면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어떻다? 얘는 커야 되는 거야. 왜? 문제에서 서로 어떻게 했으니까 다르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큰 게 맞겠지. 됐어요?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무슨 근이니까 양의 실근이니까 합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고 곱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거. 연립 부등식인 거지. 됐나요? 다 쫓아왔어? 이거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아이씨 외우는 거야? 이해 아니야? 이거 왜 이해? 외우는 거야? 부호를 논하면 판별식 합 곱을 쓰자.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럼 자 판별식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어떻고? 크고. 두 번째 두근의 합 뭐야? 2의 m-1 0보다 크고. 세 번째 두근의 곱 뭐야?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이 세 가지를 연립해서 m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 범위 구하고 얘 범위 구하고 얘 범위 구해서 수직선 그려서 공통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나요? 됐어 안 됐어? 저 아직도 좀 발음이 와. 네. 엄청 잘. 엄청 잘하? 소윤이가 좀 못다 했으니까 소윤이한테 발음을 걸려봐. 괜찮은데. 뭐라고? 자 그러면 92번 봐봐. 92번 밑줄 쳐. 두 분이 모두 음수. 자 위에 써. 두 분이 모두 음수면 뭐 첫 번째 뭘 써야 돼? 판별식이 크거나 같다. 크거나 작다는 없어.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뭘 따져야 돼? 합이 0보다 작다. 알파 더하기 베타 0보다 작다. 세 번째 두 분의 곱은 0보다 어때야 돼? 그 세 개를 따져서 범위를 구하는 거야. 됐죠? 네. 자 93번.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 밑줄 치고 또 써봐. 두 분의 부호가 어떻대? 다르대지. 그럼 뭐만 따지면 돼?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때? 쉽지. 식상하지. 그래서 94번 봐봐.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뭘 따지라는 얘기야?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다를 따지면 되는데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지. 그 뭐도 따지라는 얘기야?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다도 따지라는 얘기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부호를 물어볼 때는 판별식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가지고 풀란 얘기다. 이거는 뭐해라? 암기해라.
근데 넘겨봐.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아직 안 끝났다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근의 종류를 가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했는데 그 중에 실근이 나왔다면 뭘 또 논할 수 있어? 부호를 논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세 번째는 근의 위치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야 화학 방정식의 두 근이 실근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실근이야? 그러면 아니 근이 실근이야? 뭘 따져야 돼? 판별식이 그거랑 갖다 따지면 끝나잖아. 야, 근데 두 근이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근이야? 그 뭘 따져야 돼? 판별식과 합과 곱을 따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따지는 걸 배웠잖아 지금. 근데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야 두 근이 1보다 작아. 두 근이 3과 5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거야 조건. 그럼 이런 위치를 물어볼 때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냐라는 거야. 자 이건 문제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근 사이에 무언가 P라고 쓸게 그냥 무언가가 존재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볼 거야. 자 어려워. 잘 들어. 선생님 예시 이건 예시로 나오면 적어줄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근데 두 근이 3보다 아니야. 자 쉬운 걸로 가자.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유형이야 두 번째 유형이야? 첫 번째 유형이고 근의 위치를 제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두 근이 일단 있어 없어? 있는데 두 근이 그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2가 있어야 돼. 이건 부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이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어디로 블록? 이거 이참수로 들어가야 돼. 아래로 블록이야. 두 근 있으니까 물어봐 없으니까 물어봐? 있으니까 물어보겠지. 없으면 말이 안 되겠지.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대? 그럼 알파 베타 사이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겠지. 됐나요? 그럼 잘 봐. 2를 대입하면 함수 값이 양수야 음수야? x축보다 위에 있어 x축 아래에 있어?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래서 내가 이 식을 fx라는 식이라고 봤을 때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얘들아. 잘 봐. 잘 들어. 내가 이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자 2를 대입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나온다라고 우리는 지금 확인한 거지.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야 돼. 현재 이 그래프는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라는 게 명확하지.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야 되지. 그럼 니네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 점을 지나게끔 그래프를 그려봐. 아무렇게나. 그러면 두 근 사이에 2가 무조건 있어 없어? 어떻게 그리든 두 근 사이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설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미친놈이야. 그치? 이런 상황 만들 수가 없으니 이것만 따졌더니 두 근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어? 2가 있게끔 우리는 조건을 찾은 거지. 끝. 그럼 2를 대입해보자. 2를 대입하면 뭐야? 4-4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지. 따라서 K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두 근 사이에 무조건 2가 존재하는 거야. 이랬니? 그래서
두 근 사이에 무언가가 존재하면 우리는 뭘 따지면 되냐면 그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따져주면 문제가 끝난다라는 거야. 쉬워 안 쉬워? 쉽죠.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3보다 작다라고 하자. 두 근이 모두 작대? 잘 봐, 잘 생각해봐. 어디로 블록이야? R을 블록이야. 두 근 있으니까 물어봐, 없으니까 물어봐? 있으니까 물어보지. 근데 두 근이 모두 뭐보다 작대? 3보다 작대지. 그럼 니네 생각해봐. 3은 어디 있어야 돼? 어떻게 위아래가 돼? 오른쪽에 있지. 그렇지. 누구보다? 누구보다? 알파보다. 베타보다 그렇지. 오른쪽에 있지 이 자식들아. 그치? 네. 그래야 3보다 작은 두 근이 나온 거잖아. 네. 이런 상황을 만들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역시나 얘도 3을 넣었을 때 뭘 확인해 본 거야? y 값을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f3이 0보다 어떻다? 크다를 확인했어, 첫 번째로.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3을 대입했을 때 양수에 찍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디로 블록이야? R을 블록이지. 근데 R을 블록이면서 이 점을 지난 데서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아예 두 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 조건 만족하면서 R을 블록인 건 현재 괜찮잖아. 또는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요 조건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타난다. 그럼 생각해봐.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야, 일단 얘는 두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붕 뜨면 돼, 안 돼? 그럼 이 두 가지는 누구로 제거할 수 있을까? 그렇지. 판별식보다 어떻다? 크다. 근데 두 근이 다른 두 근이래? 그런 말은 없지. 중근여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되면 누가 삭제돼? 위에 붕 뜬 게 삭제되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얘 아니면 얘를 써야 돼. 니네 봐봐. 니네 눈에는 왼쪽 게 맞는 거야? 오른쪽 게 맞는 거야? 왼쪽 게 우리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지. 그 왼쪽과 오른쪽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해 줄 수 있을까? 두 번의 합이라고. 이게 뭐야? 그렇지. 꼭지점 X. 꼭지점의 X좌표가 3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 요거 세 개 가지고 판단해 좀 얘가 또 날아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만 딱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두 근 사이에 무언가 존재하지 두 근 사이가 아니 밖에 존재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첫 번째 뭘 따진다? 함수값.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축의 방정식. 꼭지점 X좌표. 그 사람들이 외웁니다. 함, 판, 축. 아니 두 근 사이에 뭔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뭘 따져?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축의 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를 따져서 답을 구한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암기야? 자, 잠깐 끊었다가 진행할게요. 이거 찍어. 네, 찍으세요. 문제 풀고 하자. 아야. 거짓말이지. 40대 어디죠? 야, 40초만? 니네 오빠 몇 살이야? 30인데요. 아니, 서른이야? 자식. 나이 많이 먹고. 자, 푸시보자. 어? 왜 이렇게 나이 세? 그럼 얘네 오빠랑 쌤이랑 날치랑 만나는 거야? 35. 38이지. 38. 아이씨. 우리 형이 37이야, 우리 형이. 35. 우리 형이 36이지, 36. 36. 우리 형이 36이라고. 35네. 봐봐. 35. 2차 방정식에 자가 두 근이 모두 뭐보다 작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일단 이 문제 유형이 뭔지 확인해야 돼. 근에 뭘 알려준 거야? 근에 이보다 작다라는 위치를 알려준 거지. 그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는 두근 사이에 뭔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두근 밖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확인해 보자. 어디로 볼로? 아래를 볼로. 자, 두근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근데 두근이 모두 뭐보다 작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두근 사이에 뭔가 있어 없어? 뭐가 있어? 너 사이에 뭐가 있어? 잠시만. 없지? 네. 두근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니지? 네. 뭐 일단 첫 번째 함, 두 번째 한, 세 번째 축을 따지는 거야.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함수값 2를 대입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 외국이네. x축보다 위에 찍히잖아. 맞아요? 양수. 맞습니까? 2를 넣어볼까? 그럼 뭐야? 4 빼기 4a 더하기 16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2a는 작습니다. 20보다. 따라서 a는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다가 딱 나오는 거지. 첫 번째. 됐어요? 딱수 그거예요. 그 2를 넣었다니까. 네. 2를 대입한 거야. 됐어요? 두 번째 뭘 따져야 돼? 판. 그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몇 개 근을 했으니까? 두 근을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판별식 쓰면 b제곱 4에 a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8a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약분시키면 2가 되니까. 자, 전개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인수됩니까? 마이너스 바깥범위 사이범위 바깥범위 2보다 같거나 작거나 8보다 같거나 크다.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뭐야?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a분의 b는 플러스 2배 a 빼기 4가 뭐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a는 작습니다. 뭐보다? 6보다. 얘와 얘 공통범위를 쓰면 되겠네. 일단 10보다 작다고 6보다 작다니까 6보다 작다겠지? 그 6보다 작다와 2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뭐야? 2보다 같거나 작습니다를 써주면 최종 정답 끝.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네들이 문제를 통해서 위치를 물어봤구나 한판 축으로 계산하는구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96번 봐봐. 자, 96번에 보면 자, x제곱 더하기 3kx 더하기 2k제곱 빼기 3 이퀄 0에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도록? 두 근 사이에 1이 있대지. 얘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1이 어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냥 두 근 사이야 밖이야? 사이지. 그 뭐만 따지면 돼?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를 따지면 된다. x축도 아래 있으니까. 그럼 1을 넣으면 1 더하기 3k 더하기 2k 제곱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2k 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인절돼야 안 돼요? 되죠? 뿅뿅. 바깥범위 사이범위 2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2분의 1보다 작다. 만 따지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95번하고 96번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거야. 알겠죠? 두 근 사이와 두 근 밖일 땐 이렇게 따진다. 97번. 너희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97번. 자, 넘기시면 뭐가 나옵니까? 파트 2의 중요 문항이 나오죠. 자, 파트 2도 이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데 일단 유형 문제부터 다 푸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아 이거 괜히 잘랐네.